솔직히 말하면 항등식은 조금 쉽고요. 나머지 정리는 조금 어렵죠. 보통 기출을 보시면 나머지 정리 문제들이 다소 어렵습니다. 뒤에서 쪼개지 말고 빨리 가서 앉으세요. 자. 수업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항등식 부분은 간결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정리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거기다 필기하는 게 좋아. 먼저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정식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값을 구하는 거죠. 어떤 x를 구하기.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식이 항등식이고 혹은 임의 x 혹은 x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항등식 문제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 이게 바로 항등식 표현인 거예요. 항등식 표현. 항등식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등식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항등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뭘까? 항등식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너네 다 알아요. 뭐랑 뭐가 있죠? 계수 맞춤법,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죠? 그럴 리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으면 그것만 알려주겠죠? 어떨 때는 얘가 더 낫고 어떨 때는 얘가 더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근데 보통은 너네가 문제를 뭘 가지고 많이 푸냐면 수치 대입법을 가지고 좀 더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수치 대입법이라 함은 우리가 항등식은 양변이 이제 항상 서로 같은 식을 말하기 때문에 x자리에 그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이게 성립을 하니까 적당히 x에 몇 가지 수를 대입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미지수들을 연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수치 대입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수를 대입할 것인가? 어떤 수를 대입할지가 중요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대입하냐면 식을 어떻게 만드는 수를 대입을 할까? 0?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항상 0인 것만 대입하진 않잖아.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사실은 유의미한 수를 대입합니다. 유의미한 수를 대입.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게 있어. 어떤 fx가 있고 너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때 양변에 보통 뭐랑 뭐를 넣어요? 양변에 x에 뭘 대입해요? 0하고 1을 대입을 하죠. 이거를 대입해서 뭔가를 조건을 끌어낸단 말이야. 0과 1을 대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qx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0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앞에 이제 0이 되는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q2 같은 거를 구하고 싶다면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은 내가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값들을 예컨대 이제 대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대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식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유의미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있고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있는데 한 가지로 정리를 하냐면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 표현이라면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의 x 제곱 bx 플러스 c와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c'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네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이렇게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a와 a'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이런 식으로 같으면 됩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 개가 되면 차수마다 이제 차수끼리 대응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문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임의의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예컨대 뭐 이렇게 나왔어. 뭐 3 빼기 a의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 플러스 c의 xy 더하기 a 플러스 c의 y 제곱은 0.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xy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각각 지금 x제곱, xy, y제곱 너의 개수들 모두가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만약에 xy에 대한 항등식이긴 한데 이미 xy가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조건이 추가가 됐어. x는 2y 빼기 1이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됐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다 여전히 0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제 대입을 해서 y에 대한 어떤 2차식의 형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각각의 개수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xy가 독립적으로 항등식이 되는 경우와 xy가 서로 뭐 연관이 있는 경우에 풀이하는 방식이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대입을 해서 대입 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역시 뭐 ABC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요 항등식과 관련된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항등식의 개념만 아시면 뭐 요 정도 선에서는 풀 수가 있고 항등식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나머지 정리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쪽에 이제 나머지 정리 이전에 인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 정리.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 이것과 무엇이 동치냐면 fa가 0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fx가 다항식일 때 다항식 한정입니다. 인수 정리는. fa가 0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fx는 x 빼기 a의 qx.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함수값을 주면 여러분은 이런 거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실근을 주는 거죠. 실근을 주면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인수 정리를 조금 확장한 게 사실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생기냐?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역시 x-a로 나눈, 즉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는 x 빼기 a에 몫이 있고 나머지 r이 붙죠. 이렇게. 이때 나머지를, 그러니까 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경우 어떤 다항식으로 이것을 나눈 나머지는 항상 이것의 차수는 너보다는 작기 때문에 1차로 나누면 이 부분은 항상 상수항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히 뭐랑 동치냐면 fa가 r이더라.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1차로 나눈 나머지와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다항함수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의 등장.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x-a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x4승 더하기 x 3x 3승 2x제곱 빼기 4,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너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자, 다항식을 직접 얘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만 1차 인수 여러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인수를 쓸게요. 1, 3, 2, 0, 마사. 처음에 뭘로 나눠볼 거냐면 x-1로 한번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 그래서 x-1로 묶으려면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되죠. 1, 1, 4, 4, 6, 6, 6, 6, 2. 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고 이 부분이 몫에 해당하는데 즉 x-1로 묶어주면 저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x-1로 묶이고 x3승 4x제곱 6x 더하기 6 플러스 2가 남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로 나누는 게 아니야. 난 이거 전체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식을 뭘로 묶어주셔야 되냐면 x 빼기 2로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x-2로 묶는다는 건 2로 조립제법을 해요. 1, 2, 6, 12, 18, 36, 42.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부분을 나누는 거지, 이 부분. 식 전체를 나눈 게 아니라 얘를 묶은 몫을 다시 나눈 것의 목과 나머지예요. 즉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쓰이냐면 x 빼기 2에 x제곱 6x 더하기 18 더하기 42라는 거야. 자, 잘 보시면 여기에 나머지가 남죠. 근데 얘는 누구의 나머지냐면 이것을 x-2로 묶었을 때의 나머지이고, 실제로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x-1 곱하기 x-2로 이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 얘를 전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8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의 우리 원래 함수에 너로 나눈 몫이 됩니다. 이 부분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42라는 게 뭐랑 곱해지냐면 x-1이랑 곱해져야 돼요.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42에 x 빼기 1과 더하기 2는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무슨 방법을 사용한 거냐면 조립제법을 2번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곱셈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를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여드리긴 했죠. 앞에 계수 쓰고 이거 전개한 거 맞춰가지고 쓰고,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우리가 너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 빼기 1, x 빼기 2에 몫을 쓰고 이 자리에 뭘 쓰면 돼? 여기다가 보통 뭘 써요? 얘가 2차식이니까 1차식인 ax 플러스 b를 쓰는 거지. 그래 놓고 항등식과 양변에다 1 넣고 2 넣고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을 rx라고 했을 때 r1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에다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요.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죠. r2 같은 경우에는 2를 넣은 거니까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죠? 얼마? 16 더하기 24 더하기 4 빼기 4. 자, 이 두 가지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직선인 거지. 직선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 방식과 이 방식 중에서 이 방식의 장점, 장단점은 뭐고 이 방식의 장단점은 뭘까? 뭐 어느 게? 밑에 게 계산이 복잡하고 위에 게 계산이 좀 낫다? 위에 거는 이제 저렇게 식이 1차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이런 경우만 아니면 저게 별로였고. 일단은 조립제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몫을 구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조립제법의 장점은 뭐냐면 몫이 구해짐입니다. 몫이 구해짐. 즉 여러분이 어떤 다항식을 나누고 나서 몫에 관심이 있으면 조립제법을 추천을 해요. 자, 이 상황에서는 몫이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얘도 몫이 구하려면 구해지겠지. 왜 안 구해지겠어? 이거 여기다가 이거 갖다 넘긴 다음에 양변 x-1, x-2로 나눠주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럼 이거 뺀 다음에 x-1, x-2로 약분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걸 어차피 또 약분을 하려면 이것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려면 뭘 하겠어? 조립제법을 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몫에 대한 관찰을 하고 싶을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조립제법은 일반적으로 너네가 조립제법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잘 접근을 안 하는 편이거든. 근데 조립제법이 장점이 있는 상황들이 있고 특히나 조립제법은 언제 장점이 있냐면 이런 상황. 우리가 얘가 이제 방금 전에 사실 민준이가 이야기했던 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귀찮으니까 간단한 함수. 너를 x 빼기 1에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좀 구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x 빼기 1에 3승으로 나누겠다는 거는 사실은 x-1로 3번을 묻고 싶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의 형태로 간다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너는 x 빼기 1의 3승 뭔가 몫이 있을 거고 이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ax제곱 bx 플러스 c.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양변에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 그럼 1을 대입해서 0이 되지? 그러면 얘를 넘긴다고. 그 넘겨서 약분을 해. 약분을 하고 x-를 한 개 날리고 또 1 대입하고 또 약분하고 날리고 이런 식의 작업을 3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걸로 조립제법으로 가면 굉장히 쉽다는 거지.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2, 0. 자, 우리는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3번만 하시면 됩니다. 1, 1, 1,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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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6, 마8, 마8, 마8. 자, 일단은 요거 하나 남고 한 번 더. 1, 1, 1, 마3, 마3, 마7, 마7, 마15. 한 번 더. 어디? 미안해.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면 더하면 마이너스 6이거든. 왜? 너 덥다고 하려고 그러지? 그지? 덥다고 하려고 그러지? 아니 손 들길래. 아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다시 너가 여기까지 맞죠? 마7 마이너스 13 다시 한번 1 1 마이 마구. 자 그럼 잘 보시면 요 구조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 자리에 있는 애들이 이걸 내가 천천히 써볼게. 가장 바깥에 x-1이 있어. 이걸로 묶었을 때 이 녀석이 일단은 나와요. 요거 x 3승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그리고 나머지로 마이너스 6이 남죠. 다시 속의 거가 분리가 된다고. 뭘로 분리가 되냐면 또 x 마이너스 1로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3으로 그 다음에 또다시 속에 있는 네가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로 쪼개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x 마이너스 1이 3번 곱해진 요소는 정확히 누구냐면 얘예요. 즉 우리는 이 식을 x 마이너스 1의 3승이라고 써놓고
요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너의 몫입니다. x 빼기. 그 다음에는 x-1의 제곱이 어디 곱해지냐면 여기 곱해진다는 거지. 마이너스 9에. 그래서 마이너스 9에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에는 x-1이 한 번 곱해지죠. 마이너스 13에 x 빼기 1의 1승 마이너스 6까지. 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이 여기다가는 x 빼기 1의 제곱을, 여기다가는 x 빼기 1의 1승을, 여기다가는 x 빼기 1의 0승인 거죠. 뭐 상수항인 거지. 요렇게 쭉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너의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조립제법을 이용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조립제법 쓰면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 너네가 이거를 뭐 전개를 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어떻게 푸는 것도 방법이냐면 x-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서 이제 x를 t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거든. t 플러스 1로 다 바꿔서 전개한 다음에 t 3승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차 이하식을 다시 t를 x-1로 돌아가시면 뭐 그런 어떤 평행이동의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봐봐.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을 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요거는 어때? x 빼기 1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가끔 그냥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사실 아까 이미 조립제법도 해갖고 구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이제 끝부분, 뒷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제곱일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어떻게 이걸 기억했지? 저거 많이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 싫으면 넌 하지 마. 너는 조립제법 해. 자, 알려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설명만 해줄게.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 빼기 1의 제곱 qx 더하기 이 부분을 gx라고 써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함수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얘는 1차식이죠. 사실은 얘는 누구냐면 fx의 x는 1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이 됩니다.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왜 접선일까요? 우리가 넘겨볼까? 넘기면 어떻게 나와? 너는 fx 빼기 gx 나오지. 이렇게 맞아? 그럼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뭘 인수로 가져요?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갔지.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게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해석이야? 둘이 서로 접하는 해석이에요. 어디서? 1에서. 그러면 fx의 1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만 알면 되지. 그러면 1 들어가면 f1은 1, 마이너스 6이고 미분 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계수들을 한만 보면 되는데 4 빼기 15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3 되나? 그러니까 너의 접선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13x 1,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7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사실은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약간 뇌절인데 한번 세제곱을 하면 미분 한번 더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세제곱 나오면 조립제법 정도로 하시고, 제곱은 이런 식으로 접선의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선행을 다 나간 입장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뭔가 나눈 나머지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나머지를 이제 구하게 만드는, 자, 예를 들어 아마 여러분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1 몫이 있고 더하기 x 빼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우리가 뭘 줬냐면 f1이 마이너스 2라고 줬대요.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하고 싶냐면 fx를 x제곱 더하기 1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얘를 구해달라.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이고, 일단은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아까는 1차만 가지고 나눴는데, 꼭 1차로 나눌 필요는 없지.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너를 px라고 하고, 얘가 rx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px의 차수와 나머지인 rx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나머지 쪽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놓치기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 나눈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분모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너보다 얘는 차수가 더 작아야 되는, 얘는 1차 이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1차 이하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일 때가 있고, 좀 이따 문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나누겠다는 거는, 너네 나눗셈 처음에 어떻게 배우니? 우리가 처음에 수학이라는 걸, 산수를 처음에 배우면 산수 뭘 제일 먼저 배워요? 더하기를 배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를 배워요. 자, 곱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3 곱하기 5는 뭐냐면 3개짜리가 이런 식으로 너가 5개의 묶음이 있다. 그죠? 묶음의 개념을 배웁니다. 나머지도 똑같다는 거야. 3 곱하기 5가 15인데, 그럼 예를 들면 17은 내가 5개씩, 3개씩 묶으면 5개씩 묶을 수 있고, 5 묶음이 나오고, 이게 묶음의 크기, 이 부분이 묶음의 개수죠, 사실. 묶음의 개수, 그리고 나머지죠. 이 부분이 나머지의 개념이다. 근데 이게 함수라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 부분이 묶음의 크기예요. 이걸로 묶겠다라는 이야기고, 묶음. 이걸로 묶어냈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이 나머지가 남는다라는 개념인데, 자,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얘는 지금 2차로 묶었고, 내가 실제로 관찰하고자 하는 건 3차로 묶었을 때의 결론을 알고 싶어. 근데 보니까 너랑 공통인수가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내가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어쨌거나 너는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 rx를 x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는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을 x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너의 나머지인 x 플러스 1과 같을 수밖에 는 없죠. 그죠? 지금 해석 자체가 fx라는 함수를 이것으로 묶어내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야.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근데 이 부분은 이미 x제곱 플러스 1로 묶였고, 그럼 rx라는 게 2차 이하일 텐데, 이 2차 이하의 식을 너로 묶고 나면 분명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남을 수밖에 는 없다는 거야. 즉 2차 이하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최고차은 모르지만 x제곱 플러스 1로 묶었고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것을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양변에다가 1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죠. 저 부분은 없어지고 f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2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a 값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가 구해지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변형 자체가 굉장히 자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묶는지에 대한 싸움이고, 그 묶어내는 부분만 잘 해석을 하시면 이쪽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뭐를 한번 볼 거냐면 우리 16번 한번 잠깐만 볼게요. 16번이 이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뭘? 아, 왜? 아, 너 개념 거기다 쓰고 있구나. 그 노트에 개념 쓰는 거 아니긴 한데. 근데 뭐
그래? 쉬운 거죠. 뭐 괜찮아. 자, 어, 왜? 왜 쉬는 시간 왜 궁금하죠? 아까 8시 반에 줬는데. 저희 근데 10분이나 지났 그래? 그럼 이거 예제 한 2개만 하고 쉬면 안 될까? 한 문제만 쉴게요. 그럼 한 문제만. 자, 그러면 몰라. 13번 보겠습니다. 아니, 늦게 안 끝나요.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게 그 동정심에 호소하지 마세요. 자, 13번이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좀 약간의 변형을 이용한 문제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fx를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그래서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묶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x제곱 4x 빼기 1. 개인적으로는 공수 1은 나머지 정리 파트를 여러분이 좀 잘 하시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킬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단원이고 변형도 되게 다채롭게 되고 지금 뭐 복소수 들어가고 하는 건 아직 설명도 안 했어요. 왜? 복소수 넣고 막 항등식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대. 왜? 형태가 이렇게 나온대요. 4x 빼기 8. 자,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잘 이용을 해서 뭘로 바꾸고 싶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q3라고 쓸까? rx 나머지를 구해보자. 자, 이 문제는 사실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 뭐가 다르냐면 원래 아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내 생각에는 여기서 물어보기를 나는 이걸 물어볼 줄 알았어. 너의 3승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 얘를 물어볼 줄 알았단 말이야. 왜냐면 얘를 주고 얘를 줬으니까 둘을 서로 곱한 형태인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 싶고 자, 얘를 구하려면 일단은 차수가 안 맞아요. 얘는 3차고 얘는 2차지. 그래서 여기서 1차 가공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공이 들어가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묶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어차피 묶여 나갈 것이고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지 얘를 채로 묶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로 묶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있을 텐데 즉 너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뭔가 몫이 있으면 2가 되겠죠? 2. 왜냐면 최고차가 2니까 더하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에서 적당히 빼주면 되지 않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되나요? 마이너스 4x 빼기 9가 되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x 플러스 2의 3승의 나머지를 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나누어서 이런 표현으로 바꿔줬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도 이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얘를 x 빼기 3에 4개 있고 더하기 어차피 너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너의 3에서의 함수값이죠. 사실은 3 갖다가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4 나오나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두 식이 주는 정보는 너로 나눴을 때는 요게 남고 그리고 F3은 4예요. 이렇게 준 거라고.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얘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너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Rx 같은 경우에는 너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고 나면 얘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고 나머지 마이너스 4x 빼기 9가 있는데
3차식이기 때문에 너보다 차수가 작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서 여기 최고차항만 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A 값만 구하시면 끝나죠. 양변에다가 3을 넣으시면 좌변은 4가 나오고, 3 넣어보시면 25A,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라서 마이너스 21 되나? 그래서 A 값은 1이 나오나요? A는 1이 나오네요.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를 다 구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것에서 차수가 낮은 것으로 어떻게 나머지를 바꿨는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요 차수 높은 쪽의 나머지를 다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걸 토대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2bx 더하기 9 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 값이 일정한 거죠. 는 k인데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나오고, 즉 x에 관한 항등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쟤를 이제 곱해서 뭐 계수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한데, 굳이 곱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요 비율이 서로 일정해야지만 어떤 k라는 상수가 나오겠지. 잘 보시면 1일 때 3이에요. 1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어. 얘도 1대 3일 것이고 1대 3일 것이고, 그래서 b가 3이 되면 너가 6이고 너가 6이면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긴 하지만 굳이 다 이제 계산을 하지는 않는. 다음에 자, 2번처럼 전개식을 주고 전개식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A0부터 A10까지의 뭐 합 같은 걸 구한다든지, 아니면 얘처럼 A1, 3, 5, 7, 9 홀수 번째 합을 물어본다든지, 지금 2번이랑 4번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보통은 양변 x자리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개수 다 더한 거랑 개수를 더하고 뺀 형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처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5승이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1 대입한 거고, 그럼 이게 A10부터 A9, A0까지, A1, A0.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A1, 3, 5, 7, 9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얼마가 나오지? 1이 나오네요. 그죠? 마일 들어가면 A10, 그 다음에 A9부터는 마이너스가 붙죠. A9, 땡땡땡, 마이너스 A1, A0까지. 이런 식으로 부호가 이제 교대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아래를 서로 빼줍시다. A1, 3, 5, 7, 9. 슉.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2배 A 9, 7 이런 식으로 남죠. A1까지.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x 거듭 제곱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게끔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무슨 5번 잠깐만 볼까요? 5번? 지금 2번하고 5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짝수 번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는 아까 x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면 5번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즉 x 빼기 1이 1일 때,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럼 x 입장에서는 0과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랑 2번이랑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한데 대입하는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다. 넘어가서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xy라는 미지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모든 xy에 대해서 된다고는 했지만 xy의 관계식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x
빼기 2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제곱는 2.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너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럼 x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2y 마이너스 1로 해서 요거를 대입을 하시면 이제는 y에 대한 어떤 2차식의 형태, 그리고 y에 대한 그냥 항등식 형태로 바뀌겠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수치 대입법을 하되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지. y가 0이면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즉 마일과 0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2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y와 x에 둘 다 1을 대입할 수도 있지. 그러면 둘 다 1 들어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나오고 b 플러스 c는 이제 0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적절히 대입을 하시면 수치 대입법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또 딴 거 대입할 만한 거 뭐 있을까? 분수는 보통 잘 안 대입하긴 하는데 y에 2분의 1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 나쁘지 않냐면 x가 0이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다 0이고 2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c가 2라서 c는 8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역시 뭔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물어보고 있는데 4번에다가는 항상 뭐라고 써주시냐면 노트에 썼나 안 썼나 모르겠어. 자,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한다. 썼죠? 자, 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을까?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너네가 실제로 더해보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3 감마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사실 너니까 실제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감마인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직접 다 더하지 않고 3 감마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고 3을 곱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얘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기가 조금 쉽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일단은 알파는 뭘 대입하면 나온다? 식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온다. 즉 너는 3의 4승. 베타 같은 경우에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는데, 그럼 1의 4승이죠. 서로 더하고 2 나누고 3 곱하고 그럼 얼마나? 41 곱하기 3 나오나? 123 나올 것 같아요. 답은 3번에 있다. 어렵지는 않다. 넘어갑니다. 5번은 뭐 대입한다? 뭐뭐 x에다가 0과 2를 대입하면 되죠. 0과 2를 대입하면 1의 거듭제곱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면서 쭉 사라질 것이고,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무엇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2분의 x 플러스 1 전체의 8승, 너가 a0 a1x a2x제곱 땡땡땡 a8의 x의 8승. 자, 이런 상태인 건데,
그러면 지금 기억번을 물어보겠다는 거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등장을 할 텐데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0이죠. 0. 그래서 쭉 그래서 는 0이 된다. 기억번은 0이 되는 상황. 니은번 2a2 더하기 8a4 더하기 32a 6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번과 무관하지가 않지 구조 자체가 짝수 번째만 솎아내고 있고 짝수 번째를 솎아내려면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뿐만 아니라 양변에 뭘 대입한 것도 있어야 돼? 얘는 마이너스 2의 거듭, 그죠? 2를 대입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한 거를 좌변을 생각을 해보면 2의 8승이 나오는데 2의 8승은 A0 더하기 2 A1 더하기 2의 제곱 A2 더하기 땡땡땡 2의 8승 A8까지. 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번의 구조가 있으니까 그 둘을 바탕으로 서로 더하고 빼고 하시면 우리가 짝수 번째가 남습니다. 서로 더해 볼까요? 서로 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더하면 아까 얘는 0이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서로 더해 주시면 2의 8승은 쭉쭉 없어지면서 2로 나누면 2의 A0 2로 안 나눌게요. 2의 제곱 A2 땡땡땡 2의 6승 A6이랑 2의 8승 A8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 이 속에 있는 부분만 구하고 싶죠. 심지어 이것도 다 구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왜냐면 요거에다가 내가 얼마를 나눠줘야 되냐면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편의상 라지 x라고 부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분의 x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구하려면 당연히 누구랑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얘랑 얘를 알아야 돼요. 그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쉬워. A0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1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기 때문에 2분의 1의 8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의 8승 곱하기 2의 8승이라서 1이 나오고 그러면 양변 2 나눠주시고 7승 되고 2 빼주시고 그럼 2의 7승 빼기 2 그게 라지 x인데 2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기 2 그럼 2의 6승 빼기 1이니까 63이 나오는 뭐 이런 약간의 변형을 하는 문제였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돼? 1357을 구하려면 x 자리에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서로 빼고 그걸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식 자체만 써보면 1 대입한 게 2분의 3의 8승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2분의 1의 8승 되는 거 맞나? 요렇게 요게 지금 그러면 얘는 1 대입했으니까 쭉 다 더한 거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부호가 번갈아 나오는 형태 둘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홀수 번째가 남지? 서로 더해요 빼요? 서로 뺍니다. 서로 빼야 홀수 번째가 남아요. 빼고 2로 나누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괜찮나? 그래도 8승 8승인가 4승 4승 해갖고 이렇게 좀 할까? 좀 예쁜가? 좀 별로 안 예쁘긴 한데 3의 8승 얼마죠? 3의 8승 얼마인지 아는 사람 81의 제곱인데 조금 귀찮죠?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2의 8승 구할 줄 아니까 8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3의 4승의 제곱이니까 그럼 요거는 합차로 쓰기 괜찮네요 80 곱하기 82 분모가 2의 8승인데 2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엔 약분하시면 뭔가가 나올 것 같다 넘어갑니다 7번은 간단하고 여러분이 8번 한번 해볼까요? 하라고 했잖아
먹으니까 더 배고픈 것 같아요. 저 물만 마시고 가야 돼요. 그러세요. 늦게 안 끝나요. 그럼요. 앞으로 8개만 더 풀겠습니다. 진짜요? 금방 끝나요. 한 25분? 25분 정도? 한 10분 늦겠다, 10분. 10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 저는요. 너는 1시간 40분. 자, 오늘 제발 강제로 찾도록. 조용히 하세요. 보겠습니다. 자, px를 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2x-7이라고 줬죠. 안 어렵죠? 써볼게요. 너가 x-1에 x 플러스 2에 몫이 있고 2x 빼기 7. 자, 이 상태인데, 근데 px 플러스 5가 x-1로 나눠 떨어지는가? 그럼 양변에다 5를 더하시면 2x-2가 되면서 x-1로 나눠 떨어지죠. 기억번은 쉽게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p에 x-1을 정말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뭔가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하게 돼 있냐면 이 부분의 나머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그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p-2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너의 나머지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1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번 x의 p의 2분의 1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44인가. 역시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를 1차로 썼을 때는 보통은 대입을 해서 푸는 편이 가장 편하죠. 너의 나머지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p-2가 나오니까 너는 얼마야? 44 되나요?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디귿이 참이죠. 그죠? 44 나온 거 아니야? 왜? 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중에서 9번은 안 하고 우리 10번으로 갑시다. 10번 할게요, 선생님. 다항식 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와 같을 때 p2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p x는 x 3승 3x 제곱 13x 빼기 15까지. 자, 우리가 너를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자, 근데 다항식 p 2x 플러스 1, p 2x 플러스 1 얘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나머지는 1차 이해하겠죠? ax 플러스 b라고 쓰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 부분을 없애려면 x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야 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값으로 알 수 있는 거는 p3이랑 p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1 들어간 게 p3, 마일 들어간 게 p 마이너스 1. 자,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서 내 생각에는 운이 좋으면 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0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일 들어간 게 2가 됩니다. P3 들어간 것도 3의 3승, 3의 3승, 근데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5니까 정확하게 0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3 들어간 10이 되겠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얘를 구할 수 있죠. 대입하시면 4 가는 동안에 8 커졌으니까 2x, 마일 들어가서 2가 됐으니까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번에는 다항식 px를 나눴는데 얘는 x-1, x-2로는 나눠 떨어진대요. 요거로는 나눠 떨어지고 x-1, x-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몫이 얼마냐? 아, 나머지가 3x-3이다. q2x 3x-3.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야.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 빼기 3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죠. 자,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걸로 묶어내면 이만큼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이걸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일 거 아니야? 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을 x-1, x 빼기 3으로 묶어내면 뭔가 최고차항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의 요소가 정확하게 너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3x 빼기 3 이런 식으로 한 미지수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 미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로 나눠 떨어지니까 P2가 0인 걸로 해결하면 되죠. 양변에다가 2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얘도 어차피 2 들어가면 0이고 요거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A 나오나? 2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3는 0. 그래서 A는 3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죠. 됐죠? 그래서 A가 나오면 끝나는 문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2번은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접선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요 나머지 부분인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만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부분만 1 대입한 거 함수값, 미분에서 1 대입한 거 미분계수. 그럼 이 접선 바로 나오죠. 아니면 조립제법을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13번 아까 했지? 14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몰라? 제곱으로 나왔잖아. 나 같으면 그냥 미분할 것 같아요. 미분에서 3 들어간 거 0 돼야 되고 미분에서 3 들어간 게 3의 n승 나와야 되죠. 왜냐면 기울기가 3의 n승이니까. 저식을 미분해서 3 들어가면 3의 n승. 근데 어차피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3 들어가서 0. i에 그냥 이렇게 쓰든가. 얘를 x 빼기 3, x 빼기 알파로 일단 써놓고 양변을 x 빼기 3으로 약분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자, 미분을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분. 그리고 양변에 이제 3을 대입. 3의 n승. 3 빼기 알파는 3 들어가면서 없어졌죠? 3의 n승. 알파는 2 나옵니다. 그럼 알파가 2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거의 끝났죠. 알파가 2가 나오고 나면 너가 2고 그러면 너가 넌데 전개해서 AB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도 괜찮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1-A 플러스 B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12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넘기면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지 보이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 구조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자꾸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해보세요. 거의 다 했어. 아이 시계 그만 봐 이씨. 아 징징거리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징징거리더라고요. 앞으로 4개만 더 풀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쉬워요.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잖아. 시험 어려워요. 여러분 고등 내신 시험 어려워요. 아니 오늘 시험 개 어려웠어. 개까지는 아니고. 개 어려워. 진짜 개 어려워. 아니. 몰라 안 봤는데 아직. 있지 않을까? 계산으로 하나 주세요. 68이 68 하나만 옮겨주시면 안 돼요? 조용. 오늘은 2명 통과했네. 2명. 애들이 뭔가 사라진다. 뭔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뭔가 사라졌어. 맞아, 무슨 일이야. 자, 보겠습니다. 풀었나요? 16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fx를 구하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원래 함수보다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되죠. 근데 fx가 2차식이거든? 그럼 gx는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입니다. 근데 다시 다항식 너를 또 gx로 나눴는데 그 나눈 결과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 녀석은 그러면 몇 차 이하일까? 0차 이하죠. 얘는 무조건 상수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차수에 대한 해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fx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자, 이렇게 미지수 하나 잡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g1의 값을 구하고 싶고 지금 나머지 정리를 보니까 너가 그러면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gx 곱하기 뭔가 몫이 있고 더하기 k인 거죠. 이렇게 생겼네. 근데 gx는 어떤 상태냐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fx로 나눈 거니까 fx 여기가 x 빼기 뭐 x 더하기 a 더하기 gx인 상황.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이미 fx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x제곱 2x 플러스 k.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얘를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좌변이 마일 들어가면 0 되나요? 그러면 근데 마일 들어갔을 때 0이면 이 부분에서 일단 fx와 gx의 관계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g1의 값을 구하고 싶고 gx가 1차 이하죠. gx는 1차 이하. 요거를 그냥 미지수를 넣을까? mx 플러스 n 이렇게 놔줘도 될 것 같고 양변의 계수를 적당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것도 괜찮고 계수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선 전개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수 비교로 갑시다. 자, x3승 더하기 a 플러스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k랑 2a죠. k 더하기 2a 더하기 m x 더하기 상수항이 요렇게 곱하고 요거네요. ak 플러스 m 좌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a 값이 일단은 쉽게 나오네. a 1 나오고 a가 1 나오면 근데 지금 이거를 쓰긴 써야 되잖아. gx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k 하나가 뭐가 비는데? 아니 자꾸 K가 1이 나와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잠깐만. m 값이 지금 a가 1이고 얘가 1이고 요게 지금 2고 너가 1인데 얘가 4니까 k 더하기 m이 2죠.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럼 얘도 2고 얘도 2니까 m과 n이 같네요. 이거는 보이죠? 넌 m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가 x 플러스 1. 그러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k가 되겠죠. k는 마일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일 뿔 0 나오네? 오! k 값은 0이 나오고 m에는 둘 다 2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gx가 나오죠. 여기 이제 gx죠. 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g1이니까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풀어봤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의 연산이 필요해요. 다음 17번은 숫자에 대한 나머지 정리인데 얘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7의 15승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고 나머지의 관점에서는 17이라는 수는 사실은 16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거를 너네가 15승을 하게 되면 분명히 16의 거듭제곱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16의 15승 그 다음에 뭐 15 곱하기 16의 14승 땡땡땡 마지막에 10 아니지? 플러스 1 이게 딱 남는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16의 배수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만 중요한데 그 1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1의 15승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16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에서는 17이라는 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듈러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MOD. 나머지 차원에서의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겠다는 거야. 17이라는 수를 16으로 나눈 나머지들만 가지고 근데 봐봐 18을 19로 나눈 거야. 그럼 이번에는 18은 19로 나누면 19 입장에서는 얘는 나머지를 얼마라고 봐도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19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13승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 되겠죠.
근데 나머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잘 쓰지 않고 마이너스 1은 뭐다? 19 빼기 1이니까 18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9로 묶으면 19 빼기 1에 13승인 건데 그럼 19에 13승이라든지 뭐 더하기 뭐 해갖고 쭉쭉쭉 나온다고? 결국에는 19에 1승 곱하기 뭐가 있고 마지막에 빼기 마이너스 1에 13승이 딱 들어간다고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19의 배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는데 이 앞에서 19를 하나를 딱 빌려온다고 플러스 19 빼기 19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19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한 게 결국에는 요거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개식을 복잡하게 가지 않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너를 그냥 이렇게 1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마이너스 1로 간주하고 연산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다시 19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18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20의 13승을 18 아니지 19의 13승을 21로 나눈 나머지 자, 예컨대 이렇게 물어보면 19와 21이니까 얘는 21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13승을 계산을 한다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2의 13승 계산하는 게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얘가 2의 6승, 마이너스 2의 6승, 마이너스 2의 6승, 마이너스 2의 1승. 자, 마이너스 2의 6승이 64니까 64를 21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얼마게? 얼마? 64, 21로 나누면 얼마 남아? 1 남지 않아? 1? 다 1이에요. 이거만 따단. 마이너스 2가 남죠. 근데 21로 나눈 거잖아. 마이너스 2는 답이 아니라 19가 답이라고. 21 빼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요거 함수 도입 주는 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도입을 주는 방식을 세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fx가 일단은 3차 함수. 근데 f1은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fx가 어차피 3차 함수니까 fx 입장에서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넣었을 때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최고차항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 정도는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f1이 1, f2가 4, f3이 9 이런 것도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 4, 9기 때문에 1, 2, 3과의 관계를 좀 보시면 얘는 1의 제곱이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fx와 y는 x제곱이 x는 1, 2, 3에서 교점을 갖는다는 거죠. 즉 해석상 fx에서 x제곱을 뺀 것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1, 2, 3을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넘기면 플러스 x제곱으로 다시 쓸 수 있죠. 이런 식의 함수를 도입 주는 방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우리 미적분 1에서도 함수의 도입을 주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배운단 말이야. 거기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배우지. 한 가지만 더 해볼까? f 0은 0, f1은 2분의 1, f2는 3분의 2, f4는 4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이제 2f1이 1인 거지. 2f1이 1. 여기서는 3f2가 2. 여기서는 4f, 약간 이상하다. 여기 3인데 미안. 3이 3. 4f, 3이 3.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이후에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 녀석은 얘보다 1 크죠. 즉 x 플러스 1에 fx와 이쪽을 y는 x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잘 보시면 x 플러스 1 fx라는 함수는 4차 함수예요. 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fx 빼기 x라는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언제 만나냐면 1, 2, 3에서 만나죠. 그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에서 만나고 f0이 0인 거를 알고 있어. 그럼 f0이 0이면 0 들어가 보면 0 돼야 되니까 너도 0 돼야 돼서 여기가 x가 하나 들어가고 a에 x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 더해 주시고 요거 x 플러스 1 fx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에 도입을 주는 방식이 있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이런 케이스. 근데 요거는 너네가 문제 보면서 이제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싫어할 것 같고 20번에 하나만. 우리가 요거 써놨잖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눈 나머지 x를 이제 너가 0이 되는 0인 w를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였냐면 x 3승 빼기 1은 0의 허근이죠. 허근. 그래서 요 오메가 세제곱이 항상 1이 돼서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꿔가지고 식을 다 정리를 하시면 됐던 뭐 그런 유형도 있고, 이건 이제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가 저번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 나머지 정리가 내용이 조금 어렵고 숙제 잘 풀어주시고 잠깐만.